안녕 얘들아, 나는 티모일러 수학 선생님 이서화 선생님이야. 나는 이제 되게 좀 강의를 한 지 이미 좀 오래됐거든. 내가 애기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해마다 수능이라든지 논술을 시험을 보러 다녔어. 왜냐면은 그 시험장에서의 그 분위기도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애들한테 그 팁 같은 것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항상 시험을 보러 다녔는데, 이미 이제 한양대 논술도 좀 몇 차례 합격을 했고, 요번에 2022년도에는 연세대를 보러 갔거든. 연세대 공대에 이제 수리 논술, 과학 논술로 이제 또 합격을 했거든. 이 합격을 하면서 내가 이걸 인증을 했더니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논술에 대해서 내가 좀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나 꿀팁을 다 전수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 영상 논술 관심 있는 사람은 꼭 끝까지 다 봐야 돼. 자, 최저가 없는 학교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조금 쉽지 않을 거야. 그만큼 최저로 걸러진 애들이 없으니까 그만큼 합격하기 조금 어렵다는 소리고, 최저가 있으면은 최저로 걸러져 나가가지고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최저 있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엔 또 최저를 너가 못 맞출 수도 있잖아. 물론 이런 재수없는 소리 하면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 학교도 써놓으면 좋아. 좀 든든하거든. 그래가지고 수능 때도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잘 고민해가지고 잘 니네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올바르게 이제 선택을 한번 해봐봐. 자, 이번에는 얘들아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이제 내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니네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 꼭 수리 논술 관련해서는 되게 괴소문이 많아. 논술이란 존재를 괴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 논술이라는 걸 하려면 뭐 대학교 수학을 해야 된다, 뭐 뭘 다 배워야 된다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논술은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최근 기출문제도 니네가 꺼내서 봐봐. 몇 개 학교 시험 문제는 되게 쉬운 것도 많아. 이렇게 막 문제가 보통 이제 4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 4개가 다 어렵지가 않다고. 앞조건 쉽기도 하고 교과 안에 충실하게 나오니까 얘들아 너무 겁먹지 말고, 자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뭐냐면은, 니네가 공부를 할 때 어차피 내신이랑 수능 준비를 하잖아. 근데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서술형으로 논술 답안 작성하듯이 하는 거야. 뭐야,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어떤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이 문제는 그 최근에 내가 수업했던 내용인데, 우리 반 애들 내가 이걸로 가르치고 있었거든 최근에. 그때 이제 좋은 예식으로 얘가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 요 33번에 리을 있지, 리을. 선생님, 이런 것도 서술형으로 풀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도 서술형으로 뭐든지 다 생각해봐. 그럼 서술하는 능력이 늘어. 같은 수학 실력이어도 서술 능력만 좋아도 논술에 합격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서술형으로 자꾸 생각을 해봐.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는 거냐면, 잘 봐. 이게 느낌으로는 이렇게 알아. 니네가 절대값이 0으로 간다는 건, 얘가 요 안쪽에 있는 게 플러스로 해서 0으로 가든 마이너스로 해서 0으로 오든 0으로 가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수렴한다 해서 리을 동그라미 칠 건데, 그건 직관적으로 맞긴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서술형은 그렇게 서술하면 안 되지, 그치? 서술형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가 이제 개념에서 봤을 때 극한 정리가 안 먹히거든,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형태로 막 이렇게 극한을 푸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샌드위치를 떠올려줘야 돼.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하냐면, an 플러스 bn 이렇게 쓰고, 얘가 수렴하는지 궁금한 거잖아. 이쪽 부등을 이렇게 앞뒤로 막은 다음에, 이쪽은 절대값 an 플러스 bn 이렇게 쓰고. 맞지? 얘가 양수면 같은 값이고, 얘가 만약 음수면 절대값이니까 얘가 더 크지, 오른쪽이. 맞지? 이쪽이 더 작게 만들려면 이쪽이 마이너스 절대값 an 플러스 bn 이러면 돼. 이러면 얘가 만약 양수면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큰 거고, 얘가 만약 음수면 양수 만들어서 또 음수 만들어서 같아지니까 이 부등호식이 확실하게 성립을 하거든. 이렇게 서술을 한 다음에, 좌변이랑 좌변은 우변은 0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가운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은 0이다, 이러면 끝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말이 빠지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좌변 우변은 0으로 간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왜 서술이 요거까지밖에 안 필요하나요? 뭐 요런 다른 쓸데없는 말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이제 물어보면서 니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술에 가까워지고, 논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았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공부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만약에 공부하다 안 되면 선생님한테 DM을 보내도 좋고, 카톡으로 막 연락하면 나는 도와줄 것 같아. 내가 모르는 친구들이어도. 자, 논술 공부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니네가 교과서를 딱 핀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이제 공식이라든지 정리가 있어. 공식 정리, 뭐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증명을 하는 걸 연습하는 거야.
그럼 이 증명하는 거 뭐야 너무 어렵잖아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교과 안에 니네가 할 수 있는 걸로 증명이 다 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증명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학적인 실력이 되게 많이 늘어. 증명 속에서. 증명만으로 수능, 내신 다 실력이 늘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 그 정리랑 공식을 막 증명하다 보면은 그 증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네 논술 시험 문제 보잖아? 그게 그대로 나올 때가 있어. 내가 이제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볼게. 2017학년도에 서울시립대 논술고사 문제지야. 보이니? 교과 안에 있는 정리랑 공식을 증명하기만 해도 수학 실력이 늘거든? 근데 이 기출문제를 보면은 두 번째 문제 봐봐.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이항분포가 있는데 NP랑 NPQ를 증명하래. 성립함을 보여라. 증명하라는 소리거든? 무슨 말이 이해돼? 그냥 그 증명 자체가 그냥 출제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니네가 교과 안에 있는 모든 공식이랑 정리를 증명하려고 막 해봐. 그러면 수학 실력도 좋아지고 기출 문제도 풀 수 있게 된다는 소리지. 자, 이것도 지금 뭐 증명을 해보면 잘 봐. 이항분포라는 게, 자, 논술 준비하는 공부 방법 세 번째 뭐냐면은 수능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거야. 자, 내가 이름 붙이기로는 휴즈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큰 시야로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지. 개념들을 보고. 뭐냐면 휴즈 스코프, 큰 시야로 바라보는 거야. 교과 안에 있는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어. 그럼 수열 안에도 개념들이 많이 있지. 수열이라는 딱 단원을 놓고 개념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뭐 바라볼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개념, 그 단원 안에 있는 모든 개념을 숙달하게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뭐 단수 남기지 이게 문제 풀 때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얘들아. 자, 어려운 문제 풀 때 더 빛을 발하거든. 자, 뭐냐면 생각을 해봐.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네가 만든다 생각해봐. 보통 내가 뭐 공부를 못하는데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 어렵게 니네가 막 문제를 못 맞추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개념들을 섞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니? 그래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열쇠를 좀 숨기려고 할 거거든. 개념을 숨긴다고. 그러면 반대로 니네가 개념을 머릿속에 진짜 세게 각인시켜놨어. 막 어느 단어에 무슨 개념이 있는지 쫙 읊을 수 있을 정도야. 그러면 그 숨어있는 개념이 아무래도 잘 보이지 않을까? 이거는 내가 문제를 보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잘 봐봐. 자, 모든 개념을 왜 숙제해야 되는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번엔 수능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 2014년도 수능이야. 좀 옛날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수능 출제 원리 자체가 이제 교과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낸다는 거잖아, 그치? 18번을 설명을 할 건데 18번 문제를 한번 지금 잠깐 멈추고서 한번 풀어. 근데 만약에 이제 멈춰서 풀었는데 버벅였다거나 아니면 풀었던 사람들 한번 자기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볼래? 버벅인 사람들은 잘 봐. 자, 일단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 문제냐면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됐지? 모든 개념을 다 써볼게. 휴즈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좀 크게 큰 시야로 이제 좀 보면은 크게는 좀 한 4-5가지 되거든? 4-5가지? 한 5가지 정도? 자, 일단 첫 번째는 극한 정리가 있어. 수렴하는 형태가 보이면 이게 리미트가 막 분배되거든? 그걸 극한 정리라고 하는데 세세하게는 안 쓸게. 그다음 두 번째는 샌드위치 정리가.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야. 뭐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 아니면 뭐 스퀴즈 정리라고 부르거든, 대학교 때는. 어쨌든 샌드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렴 조건이 있고. 등비 수렴 조건. 그다음 네 번째로 급수를 배우고. 급수. 그다음 다섯 번째로 급수의 판정 중에 발산 판정이라는 걸 배워. 물론 교과서엔 발산 판정이라 안 돼 있지만 대학교 그냥 그 용어를 썼어. 간단하게. 수열의 극한 한 요 5가지 정도 개념이 있거든. 잘 봐. 그러면은 이 개념들을 왜 숙제하고 다녀야 되냐면 지금 이 18번 봐봐. 요 극한을 풀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n이랑 탄젠트 x가 1사분면에서 만나는 좌표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 이게 a1이고 그 다음에 a2고 그 다음에 a3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놔뒀거든. 그래서 지금 극한을 풀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극한을. 여기까지 됐어? 근데 맨날 문제 푸는 방식만 떠올리려는 사람들은 이거 죽어도 기억이 안 나. 이런 문제를 안 풀어보면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못 푼다고. 개념을 다 숙지한 사람들은 요 2가지 정도 개념을 떠올릴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들은 급수고 얘네들은 극한을 푸는 방법이야. 지금 이 극한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극한 정리는 이제 모양 수렴하는 형태를 가지고 맞춰서 푸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면 샌드위치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모든 개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이 극한 정리가 아니고 샌드위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얘들아 봐봐. 문제를 여기서 A1이 얘랑 얘 사이네. 0이랑 2분의 파이 사이야. A2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고 A3가 2파이랑 2분의 5파이 사이고. 이런 봐. 여기가 0이면 1, 1파이면 2, 2파이면 3. AN은 어떻게 됐어? 얘보다 하나가 작겠지. n-1파이가 되고
그렇지? 그리고 얘보다 2분의 1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2분의 1을 더한 거야. 그래가지고 n-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한 거 n-1에 여기에 파이 이렇게 되면 샌드위치가 완성돼. 이해돼? 그래가지고 분모 이 양변을 다 n으로 나누면 얘 어디로 가? 우변 파이로 가고 좌변 어디로 가? 파이로 가가지고 얘도 파이로 간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다고. 이렇게 4번. 이해돼? 논술도 똑같아 얘들아. 요즘엔 수능이랑 논술이랑 출제 원리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수능 공부를 더 심도 있게 잘하면 논술 공부도 잘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모든 개념을 다 꼭 이렇게 숙지하고 있고 큰 시야로 보자고. 이게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거 뭐 좀 따라 해주면은 애들 실력 금방 늘 거야. 자, 논술 공부 방법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럼 그걸 왜 틀렸는지 볼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교과서에 있는 뭐 공식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닐 거고 그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풀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발상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을 거야. 그 메커니즘들을 노트에다가 모으는 거야. 노트에다 모아가지고 니네가 나중에 그걸 자꾸 보는 거지. 시험 문제를 보기 전에. 그러면 좀 떠올라. 아니면 잘 안 떠오를 것 같으면 그 발상 메커니즘 써놓고 예제를 같이 써놔도 좋아. 자, 그러다 보면 니네가 틀리는 게 점점 줄어들 거거든. 자, 근데 그 발상 메커니즘을 모은다는 게 어떠니? 그 발상 메커니즘이 뭔지는 이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번 보여줄게. 앞에서 내가 2013년 너무 옛날 걸 꺼내서 얘는 뭐야? 2022년 가장 최근 수능을 꺼냈어. 12번으로 들어갈게. 12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 봐. 요 문제를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어봐가지고 풀면 암기해가지고 푸는 건데 그 발상들을 좀 기억하면 그 발상으로 이루어진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거든. 자, 요런 문제 잘 봐. 연속의 담수 fx 다음에 줄을 그을게. 연속이란 말이 있어. 여기까지 됐니? 연속의 담수란 말이 있는데 지금 요렇게 되게 더러운 게 나와 있고 뭐 얘를 풀라고 돼 있어. 내가 이제 선생님이랑 작년에도 같이 공부했던 사람 내가 이 얘기 좀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교과 개념이라 보긴 애매한데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연속의 담수란 말이 나오면 사실 요렇게 필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노트에 모으라고 하거든. 연속함수. 연속함수 누가 몰라? 연속함수 교과 개념대로는 뭐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연속함수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다항함수를 떠올려. 아니면 다항함수는 연속함수 맞잖아? 아니면 초월함수를 떠올려. 초월함수. 초월함수 뭔지 알지?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나 아니면 지수, 로감수를 다 초월함수라 불러. 어쨌든 얘네들을 떠올리는데 근데 그게 아니야. 이 문제를 킬러 문제나 준킬러 많이 풀어본 사람 아는데 연속함수면은 이런 게 아니라 fx가 있으면 수원 수투에서 특히 수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함수가 찢어져 있는 문제들 있지. x가 뭐 어떤 거보다 크고 x가 a보다 작을 때 이거를 넣어가지고 같게 만드는 이런 찢어진 함수가 나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연속함수는 여러 가지가 짬뽕돼서 문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상들을 모아줘야 돼. 이거를 노트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연속함수 그럼 얘가 떠올라가지고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발상을 모으자고. 간단하게 푸는 거 보여줄게. 이거를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f 제곱으로 묶어내. 이거 왜 묶어? 좀 특별하게 생겨서 그래.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내. f 빼기 1 이렇게는 0. 그럼 얘랑 얘로 묶어내. 그러면 f 제곱 빼기 x 제곱. 얘는 f 빼기 1은 0. 그래가지고 얘를 또 묶어내. 이렇게 방정식 푸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함수 방정식이잖아, 그렇지? f 빼기 1은 0. 그래서 fx는 x나 마이너스 x나 1 이거라고. 얘네 셋이 그럼 셋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 못 풀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래. 이게 어떻게 나와 얘네들 중에,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골고루 여기 안에 들어간 거야. 얘네가 골고루 여기나 여기에 섞여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섞일지 보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직관적으로 빨리 x축 y축을 그리고. 선생님 글씨 못 쓰긴 하는데 이 정도 못 쓰진 않는데 패드라 가지고 이렇거든. 어쨌든 y는 x가 이렇게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고 y는 1이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얘네들을 짬뽕 해가지고 부분으로 섞어 써가지고 최대값이 어디 갔어 다시. 이걸 섞어 써가지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최대값 높이가 1이면 얘네들은 살아있어도 되겠네. 0이려면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최종적으로 써볼게. 빨간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fx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느 때는 1이고 어떨 땐 마이너스 x가 됐다. 어떨 땐 x가 됐다. 어떨 땐 1이 되고.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뭐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그 개념 정리 그리고 그 공식들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이 연속함수란 말이 나오면 다항함수 초월함수보다는
이 찢어진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발상을 좀 모아야 된다는 소리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얘들아 논술 기출 문제들도 안 풀릴 때마다 그 못 풀었던 그 이유와 발상들을 모아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발상 메커니즘을 모으는 걸 하나 예를 더 들려고. 지금 이 가장 최근 2022년 3월 모의고사 제일 어려운 끝판왕으로 가자. 미적분 30번 한번 볼게. 요거 있지. 30번에 이 문제를 못 푼 이유가 FN이랑 GN이 지금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야. 그림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사실 이 기출 문제를 풀다가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푸는데 구하라는 넓이가 FN 빼기 GN이야. FN 빼기 GN. 이게 이걸 뭘 떠올려야 되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이런 필기를 해주거든. 이런 식으로 또 교과 필기 해가지고 교차라고 가르쳐줘. 교차 이런 걸 내 노트에다가 써서 모으라고 하거든 우리 반 애들한텐. 그러니까 뭐냐면 교차로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그릴게. 이렇게 교차가 지나가고 있어.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 넓이가 A고 여기가 B라 쳐봐. 구하라는 게 A 빼기 B야. 근데 얘네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구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여기 공통으로 S라는 애를 하나 설정한 다음에 A 빼기 B를 어떻게 구하냐면 A 빼기 B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S가 구하기 쉬운 거야. 얘를 따로 구하고 빼기 이렇게 구하는 거야. B 플러스 S. 이러면 S가 사라지면서 A 빼기 B가 나오거든. 이렇게 구하기 쉽고 이렇게 구하기 쉬우면 얘랑 얘를 빼버리는 거지. 이게 교차라는 개념이라고 발상? 이걸 내가 모으게 시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모은 다음 발상을 잘 봐. 얘도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도 되고 여길 S로 먹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안 풀었어. 내 거 풀이 본 사람들 알겠지만 나는 이 반지름 연결 꼭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요 넓이 부채꼴에서 이 넓이를 따로 뺐어. 이게 더 편하지 않니? 부채꼴에서 여기서 커서로 해야지. 부채꼴에서 요 넓이를 따로 뺐어. 이것도 이렇게 삼각형 하나랑 2차 함수랑 둘러싸인 넓이. 이건 유튜브에서 내 거 찾아봐 풀이를. 어쨌든 이런 발상 메커니즘을 모으면 수능도 얘들아 이런 킬러도 잘 풀게 되고 그다음 논술까지도 잘하게 된다 이 얘기야. 이 정도면 좀 이해가 가지. 자,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고민하다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던 꿀팁을 하나 얘기를 해줄게. 자, 이건 사실 내가 시험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배운 터득한 거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전달될까봐 사실 내가 이 꿀팁을 소개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좀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자, 비법 같은 걸 하나 꿀팁을 마지막으로 더 전수를 해줄게. 잘 봐. 연습장에다가 서술을 하지 않고 답안지에다가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이게 무슨 비법이 할 수 있네. 이거 되게 차이 커. 잘 봐. 시험장에 가면은 문제지하고 연습장하고 답안지 이렇게 세 장을 줘. 근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지는 놔두고 연습장에다 막 풀고 서술까지 해봐. 그러면 그걸 옮겨 쓰는 바보들이 있더라고. 야, 그거 시간 모자라. 선생님이 시험장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나도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모자란 적이 있어. 샤프를 써도 되거든? 논술 시험장 가면은 샤프를 써. 얘들아 괜히 볼펜 쓴다고 하지 말고 뭐 선택이긴 한데 샤프는 썼다 틀리면 지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자마자 좀 알겠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럼 바로 답안지다 질러. 그러다가 문제 틀리면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지웠다가 이렇게 풀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고 좀 손대봐야겠으면 문제제도 막 풀어봐. 그랬다가 길이 잡혔어. 그럼 바로 답안지로 가. 그래야지 얘들아 시간 안에 있는 문제를 다 풀고 여유롭게 답안도 잘 쓸 수 있어. 다시 얘기해 줄게. 문제지에 있는 그 풀이를 연습장에다 썼다가 옮겨 쓰는 거는 모자라 보통. 그리고 조급해져 시간이. 물론 선생님 저는 시간이 많이 남던데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을 정도로 공부를 잘하면 답안지에 또 써도 아마 바로 그랬어도 합격을 했을 거야. 자, 어쨌든 이건 내가 시험장 다니면서 겪은 꿀팁인데 선생님도 그랬어. 어디 연습장에 답안을 썼다고 옮겨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르더라고. 그러니까 답안지에다 바로 질러. 알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꿀팁이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논술 준비 잘 해가지고 얘들아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